첫 번째 아이템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통무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난리가 났죠. 국민의힘 멘붕, 당황 여러 가지 기사가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 26일 밤 페이스북에 현 시점에서 면죄부 받은 이재명 이길 수 없다. 탄핵 불가하다. 시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이재명, 윤석열 동시 퇴장을 주장하겠다는 한 중진, 나름 국민의힘 내에서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런 중진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 가지고 있고 30차례 줄퇴락했다. 정권까지 차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 당분간 이어가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끌어안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중도로 나가서 대선에 어떻게 이겨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좀 묻히고 있어요.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국민의힘 있는데 내에서요? 내부에 있는데 그래도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차라리 이번 대선은 지고 가자. 아니 차라리 지고 갈 거면 중도층 확장 심지어 내년 1년 있다가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나름의 일단은 본인들도 당선해서 노력하려면 소위 말해서 양쪽이 아니라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자련해야 된다. 손꼽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상식적인데 그러니까 당장에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엔 자르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선되는 건 용납을 하고 가자.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대단히 소수인 것 같고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잘못 프레임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지금 이재명 죽이기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뭔가 플랜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플랜을 잡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우의 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 했던 건 뭡니까? 오로지 이재명 탓하고 이재명 때리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훈 저 국민의 의원처럼 이재명 이길 수 없다.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을 이거를 막아야 된다 하면서 사실상 내란 세력과 계속 손을 잡고 나가겠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중도층이 당신 말은 맞습니다. 당신들 얘기가 지당해요.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갤럽 여론조사 보면 지금 여론조사 1등이 누군지 아세요? 대선 후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명? 아니요. 의견 유보층입니다. 의견 유보층?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 지지율보다 적게 받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은 지지하지만 이재명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 15% 정도 있다는 거고요. 그 뒤에 많은 중도 쪽인 사람들은 지금 다들 중도와 보수 쪽에서는 지금 의견을 유보하고 있어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의견 유보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도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구 경북층에 지지 유보층이 많은 거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더 긍정적인 시그널 아닙니까? 그동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거의 국민의힘의 철옹성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지는 않지만 여권의 후보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권의 후보 자체가 난립은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누가 되더라도 윤석열의 불법계엄 내란에 대한 이 강을 건너질 못해요. 지금 다들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이게 중앙일보에서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에서 많이들 좀 화제가 됐던 부분인데 제가 이걸 봤을 때 느꼈던 게 국민의힘의 유일한 공격 수단은 이재명이었어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거의 주문 외우듯이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 밑밥을 깐 게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참 집권여당으로서 게으르다. 그리고 되게 무능하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돌아가는 속에서 이재명 관련돼서 사법 리스크 공격하는 거 말고도 전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정말 지금 국민의힘이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만악의 근원은 양대축이에요. 하나는 이재명이고요. 하나는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지금 사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니? 이 지금 멘붕이 오고 정말 무슨 개국 콘서트에 나왔던 것처럼 국민의힘 당황하셨습니까? 당황하셨나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상황이 된 건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 모든 공격의 포인트를 이재명으로 잡으면서 이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스텝 자체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형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법관들 사이에 공부하는 모임이 많아요. 우리법 연구회뿐만이 아니라 국제법 인권연구회, 국제법 인권연구회도 있고 형사재판 관련한 모임도 있고요. 민법에 관련된 연구하는 모임도 있어요. 이 모든 모임은 그 사법부에서 인정한 모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주고요. 편리를 봐주고 있는 모임 중에 하나예요. 합법적인 모임인데 합법적인 모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연구 모임들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지원도 해주고 그런 합법적인 모임인데 그 모임 출신이라고 해서 공격한다는 것은 사법부 전체를 사실은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김병건 기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쌍권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캡처 사진에 권성동만 나왔지만 쌍권, 권영세, 권성동 의원, 이재명 항소심에서 그 무죄 지도 판결이 나자 우리법 모임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지금 우리법 연구의 판사 등 하면서 좌표짓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요.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가 나오자마자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하면서 지금 판사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판사의 정책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권영세 원내대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보면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전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거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니 판사들이 우리 헌법에 대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법이 보다 인권을 위해서 다가가는 연구를 하는 것이 무슨 불법인가요?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 판사를 어디 뭐 연구의 소속이라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판결 내용 법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 비판을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지금 특히 권영세, 권성동은 율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검사로서 재판에 한두 번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논리라고는 단 1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여기서 재밌는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캡처를 했었는데 조선일보가 26일 온라인 기사로 올린 게 있는데요. 제목이 이재명 선고법 2심서 무죄 내린 서울고법 형사 6부는 물음표 돼 있는데요. 지금 2심에서 무죄 선고한 판사가 3명입니다.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인데요. 최은정 재판장, 이예슬 주심 부장판사,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정재호 부장판사만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3명 중에서 2명은 지금 만악의 근원으로 읽혀지는 우리법 연구회, 그다음에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권성동, 권영세 막 다 그냥 3명 다 우리법 연구회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친 거예요. 그리고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은 판사인데 네. 그 합석 판사들도 최소한 15년 차 이상이에요. 그럼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한 거 아니에요. 이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은 3명이서 같이 이게 동일하게 그러니까요. 되는 이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게 항소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걸 갖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아니 이거는 명백하게요. 좌표 찍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온 겁니다. 2심 선고했던 지금 재판장 최은정 판사, 그다음에 주심 이예슬 부장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재호 부장판사만 우리법 연구회인데요. 소위 말해서 이 판결에 마음이 안 드니까 메시지를 흔들 수가 없으니까 메신저인 판사들을 그냥 우리법 연구회라고 좌표 찍게 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 이 사람들 지금 우리법 연구회를 지금 일으켜서 하는 얘기가 법원의 하나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권성동 대표님을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권성동 대표님 때문에 제가 음주를 많이 하게 돼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저렇게 알만하신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정현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물론 푸커스님도 오늘 푸커스님 그러니까 제가 푸커스님을 뒤에 얘기하는 게 헌재 5대3 근거 있는 뉴스인가요?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디에서 들을 수 없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지금 알만한 사람들, 율사 출신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인데 이 판사들 이 출신 성향이 어딘지 이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니 3명 중에 1명만 우리법 연구회인데 마치 3명이 다 그런 것이냐 지금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면서 판사들 좌표 찍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찌질합니다. 찌질해요. 네. 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자 권성동 얘기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얘기를 계속 아니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좀 길이 남아야 되는 족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의 말 바꾸기 어록이 남아야 돼요. 거의 이건 말 바꾸기의 달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얼굴 두꺼운 거는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전에 승복하라고 목에 핏대 세웠었어요. 그런데 무죄 판결 나자마자 우리법 연구회 카르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법 연구회를 두고서 법원 하나회 이런 식으로 만악의 근원으로 치부하는데요. 정도껏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 민망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김병건 기자님이 캡처해서 줬던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법 연구에 관련돼서 2019년 6월 강원랜드 부정청탁 1심에서 무죄 나자 권성동 당시의 부장판사 이순영 우리법 연구했습니다. 감사하다. 판단은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2003년 우리법 연구회 소속 이균영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특정 단체 회원이었다가 편견 가지고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말하는 게 법원의 하나에 우리법 연구회 카르텔 얘기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내란죄 박근혜 탄핵 소추 당시에 소추위원이었죠. 이 사람이. 그래서 내란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국정농단 탄핵 사유가 핵심이다. 뇌물죄 지엽적이고 말단적이다. 라면서 제의를 했는데 이번에 내란죄 삭제하는 거 가지고 탄핵 무효다.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참 법조인들이 어떤 사안들에서 아주 작은 미묘한 작은 차이를 가지고 저걸 잘 만들어요. 그 논란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판사나 변호사들이 하는 짓거리들인데 재판에 가서도 아주 작은 걸 하나 가지고 그걸 쟁점을 삼아서 선거를 뒤집어 엎어요. 일반적으로 재판을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권성동이 하는 게 대표적인 검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아니었다면 또 다른 얘기를 했겠죠. 사돈의 8촌을 찾아보니 민주당 당원이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처조카가 민주당 당원이었더라.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 그냥 믿고 걸으세요. 아니 믿고 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나름 대한민국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자들이고 지금 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하는데 모르지 않는 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저는 문제가 많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한 일 가지고 두 말 하는 게 한두 번은 아니죠. 그런 정치인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지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직을 갖고 있는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야 진짜 무슨 말 바꾸기 달인이라도 뭐 되고 싶은지 이거 진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 바꾸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이 확실하게 권성동 저 사람에 대한 박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싶고요. 두 얼굴의 사나이는 정말 영화 미드에서나 필요하지 정치 현실에서 이런 두 얼굴의 사나이 국민적 정치 불신만 키웁니다. 예. 슬픈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중반까지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들은 다 육사 출신이다. 지금 서울대 법대요?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제일 나쁜 놈이었더라. 알고 보니 서울대. 아니 뭐 권성동은 서울대 법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중대죠. 그래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법조인 출신들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법의 현실입니다. 약점을 잘 아니까요. 예. 법의 약점. 참 씁쓸합니다. 저는 저런 사람들이 검사하고 등등 했을 때 정말 힘없는 약자들 있잖아요. 아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부당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았을까. 응? 그런 생각이 좀 맨 먼저 듭니다. 네. 그러게요.